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 정치적 재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위기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고, 특히 내수 소비가 정말 빈사 상태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더 심각했던 것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그 이전서부터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마치 삼각파도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12월 15일 이 피치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유지하면서, 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난달에도 1월 달에도 유지를 하고, 나름대로 그 재정 당국 그리고 이제 한은의 거시 관리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잘 그 관리해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용 등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이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관. 기본적으로 저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신뢰였었고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 기재부나 하는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자들과 열심히 소통을 해서 한국의 펀드만 알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러니까 155분 만에 이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 의결을 신속하게 했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이 국회가 더 이상 이 예산 심의를 제대로 못하고 올해,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12월 10일 이거는 그 기재부에서도 그 당시만 평가를 하고, 그 뒤로 뭐 여론, 언론, 심지어 여당에서조차도 평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삭감 통과된 것은 맞지만 그 삭감 수준은 뭐 0. 몇 %에 불과한 것이고, 670조 규모의 국가 예산을 이 법정 시한에 맞춰서 국회가 의결했다, 통과시켰다. 그야말로 재정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인. 그다음에 세 번째는 12월 14일 이 탄핵 의결함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경제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 그 기반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동의 안 하십니까? 저희가 아마 윤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예산 통과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당시에 합의 처리가 됐었으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예, 합의라고 하는 게 헌법에 있습니까? 헌법에 없죠. 예. 국회법에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아봤는데 국회법에도 합의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회법의 의결 기준은 다수결입니다. 다수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다수결이 전제돼야지 소수의 의견을 감안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타협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1차관 국회에 와서 국회의 의결 방식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잘못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져든 것은, 그러니까 12월 14일 이후에 불확실성에 빠져든 것은 탄핵과 관련한 바로 차관의 그런 태도, 한덕수 대행서부터 지금의 최상목 대행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결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 그 다음에 또 여당이 국회가 이미 의결한 탄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단독 의결은 일방적 처리이고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다수당 독주야말로 비상계엄의 원인이다. 예? 그리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이것이 비상 상황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부의 주요 인사가 국회의 의결 사항을 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탄핵 인용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탄핵 반대 집회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이고 현재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뭐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저희 아까 이제 말씀하신 피치에서 언급하신 부분을 제가 굳이 이제 다시 코트로 해서 뭐 저희 그 말씀을 아까 드리면은 답변을 하셨으니까 예. 답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예. 하는 총재님, 1월달에 우리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 약 20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기재부는 추경을 아직도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정, 그러니까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국회에 그 공을 떠넘기고 있어요. 지금 20조의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이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감안된 것이 아니죠. 감안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다음 두 번째, 이 트럼프 정부의 이 관세 부과 이 부분도 감안한 것입니까?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 반영됐다고 하지만 지금의 이제 그 속도라든가 그 정도는 1월 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새로운 데이터 때문에 저희가 추경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 존경하는 이종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추경에 관해서는 시기, 규모, 내용 모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15조에서 20조를 얘기할 때는 저희들이 장기 재정 건전성 그런 것들 다 고려할 때, 그리고 추경만으로 이 문제를 다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장기 재정성에도 부담을 좀 덜 주고 그런 규모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희는 추경 규모가 15에서 20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재부 2차관 예산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촉구하기 전에 또 한국은행이 지적하기 전에 기재부는 예산 당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그리고 두 정책 간의 팔러스 믹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673조라는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1월 초부터 상반기 신속 집행과 그리고 저희가 가용한 재원으로 공공부문 재정 보강을 통해서 일단 집행하는 데 현재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